안녕하세요, 코리아 백스트리트입니다. 오늘도 지주택 실제 사례 분석 마포구 땡땡 지주택 편이고요. 이번 편도 구독자님들이 제가 의뢰받은 지주택 그 사례 중에서 제일 많이 의뢰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일일이 답변 못 드리고 영상으로 대체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그랬듯 마포구는 살기 좋은 곳입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모든 도시는 살기가 좋아요. 서울도 좋고요, 경기도 좋고, 부산도 좋고, 대전도 좋고, 충청도도 좋고, 전라도도 좋고, 다 좋습니다. 다 좋고요. 다 장단점이 있으니까요. 참고만 하세요. 자, 언제나 그랬듯이 장점은 홍보관에서, 단점은 영상에서 확인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주택은 사업이라고 그랬죠. 지주택 제가 썰 1편에서 말씀드렸지만 지주택은 사업이에요. 사업은 확률, 그렇죠. 높은 확률로 가야죠. 1853세대 지상 35층 10개짜리를 짓는 지주택 아파트 사업이에요. 그러면 될 확률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네, 낮습니다. 왜? 1000세대가 넘어가면 힘들어요. 게다가 35층, 이게 하이라이트입니다. 서울시에서 아파트로 지을 수 있는 최고층의 높이를 꽉꽉 채우겠다. 과연 이게 경관심사 통과가 될지. 게다가 아직 추진이 단계입니다. 자, 그러면 요 지주택은 사실 확률이 많이 떨어지는 지주택 아파트 사업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아직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할 것도 없고요. 게다가 중점 경관관리구역, 요것도 나왔네요. 요거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한강변을 따라서 건축물을 지을 때는 한강을 가리지 말고, 어떤 산도 가리지 말고, 1에서 3등급 사이의 조망권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관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너무 높은 고층의 건물을 짓지 마세요 라는 심사를 받고 사업계획 승인이 통과가 돼야 그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데, 사실상 이제 바뀐 서울시장이 이거를 없애야 그나마 한숨 돌려요. 그러나 아직은 추진이 단계고 토지 매입이 많이 미비된 상태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사업 속도에 현재 서울시장이 바뀐 거는 큰 영향 없어요. 게다가 해당 사업 대지가 요렇게 되어 있는데 그 주거단지가 인접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항상 뭐가 문제된다 그랬죠? 일조권. 근데 일조권이 실제로 문제가 되냐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있어요. 예, 됩니다. 특히 마포구에서 작년에 뉴스가 하나 많이 떴죠. 관심 있는 분은 보셨을 거예요. YG라는 우리나라에서 그 연예 기획사라고 하죠. 엔터테인먼트 회사. YG 아주 우리나라 세 손가락 안에 들잖아요. 이게 마포구 합정동으로 이사 왔는데 거기 옆에 아파트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파트보다 1.5배 높게 지었습니다. 햇볕이 안 든대요. 그래서 이거 항의 플랜카드 건 거예요. 이게 언제적 얘기냐? 작년 5월입니다. 작년 5월. 자, 이걸 좀 더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일조권 확보를 위해서 건축법상 규제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뭔가요? 그렇죠. 단지 내에서는 인동거리 제한, 그리고 정북 방향 인접대지의 일조권 사선 제한. 와, 뭔 말인지 모르겠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YG 사옥이 여기 있으면요. YG 사옥이 여기 있어요. 이 파란색이 YG 사옥이에요. 아파트가 옆에 있죠. 그렇죠? 옆에 있으면 서쪽에 있죠. 이 YG를 기준으로 서쪽에 있죠. 이쪽권 보호를 못 받습니다. 바로 그냥 해가 동쪽에 떠서 서쪽까지 갈 때 동안에 햇볕을 다 못 받아요. YG가 다 받아요. YG는 따뜻하고 그 옆에 있는 아파트는 차갑습니다. 실제로 그런 내용을 다룬 한국경제 한경닷컴의 기사가 있죠. 그래서 향후 보상할 건 보상하고 합의가 된 걸로 알고 있다라고 이제 기사를 냈는데, 이게 다 뭐예요? 쉽게 말하면 지주택이면 추가 분담금. 그 지주택 해당 사업 소재지가 여기인데, 여기 다 주거지역이죠.
여기 있는 분들이 가만히 계실까요? 자, 사업계획 승인 확률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시나요? 굉장히 사업계획 승인에 차질이 많을 것 같습니다. 위험성이 그만큼 높다. 게다가 해당 지주택이 속한 행정동은 서강동이에요. 여러분, 행정동이라는 개념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 다시 설명드리자면 법정동 몇 개를 묶어서 행정 편의상 큼직하게 다시 나눠본 게 행정동이에요. 법정동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러나 행정동은 이제 서강동에 속하는데, 이 서강동은 일부 세대에겐 핫해요. 그 세대가 누구냐? 젊은 세대. 젊은 세대에게는 핫해서 임대료가 비싸요. 마포구 행정동 기준으로 두 번째로 비쌉니다. 물론 제일 비싼 데가 서교동이죠. 홍대 입구 근처니까. 근데 그 다음 비싼 데가 이 서강동인데, 이 또 놀라운 사실, 이거 마포구가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데이터입니다. 폐업률은 행정동으로 가장 높아요. 마포구에서. 이 얘기가 뭐냐면 상권이 핫해도 여러 세대를 수용할 수 없어요. 저도 많이 놀러 가봤거든요. 여기 서강동으로 젊은 사람들, 일부 젊은 사람들한테만 진짜 인기가 많은 상업시설이 있고, 그래서 그게 굉장히 비싸요. 그 외에 30대 이상부터는 뭐 즐길 만한, 또 이용해 볼 만한 상업시설이 거의 없어서 대부분 다 홍대 입구 근처로 가거나, 요쪽 지역, 염리동, 아현동, 공덕동, 요새 여기가 핫하죠. 그쵸. 여기가 핫해졌어요. 원래 여기는 부동의 거의 1위였는데 여기만큼, 서교동만큼 이쪽 세계동이 핫해졌죠. 예.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너무 그 해당 사업 소재지만 고집할 게 아니라 다른 측면에서 다른 핫한 곳이 있어요. 상권이 핫한 이유가 또 주거랑도 연결이 되죠. 왜냐? 상권이 핫하려면 여러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제가 봤을 때 이 서강동은 주거 인구는 많지만 직장 인구가 적어요. 거기서 일을 하는 인구가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을 많이 하는 직장 인구가 많은 요 세계동은 굉장히 핫해요. 평일에도. 그리고 여기는 원래 핫하고, 홍대 입구는 너무 사기적으로 핫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쪽도 한번 알아보세요. 제가 추천드리는 거예요. 이쪽도. 사실 이런 거 잘 얘기 안 하지만, 그러니까 이쪽도 한번 보시고, 내가 젊은 20대다, 20대에서 30대 초다 라면은 이쪽을 고집하셔도 되는데, 그게 아니다 라면은 이쪽도 보시고 여러 지역을 보시라는 겁니다. 왜냐? 폐업률이 1위에요. 폐업률이. 상가 폐업률 1위가 괜히 폐업률이 1위라는 게 아니에요. 고평가됐다는 얘기예요. 상권이 평균적으로, 확률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닌데 확률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것도 염두에 두세요. 그러니까 그 지역만 너무 이렇게 너무 고집하는 그런 편견에 좀 어떤 가지지 마시라,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게다가 이 실거래가 보면요, 2020년 4분기 거고, 대형 평수가 한 19억, 그러니까 대형은 아니고 한 중형이라고 해야 되네요. 중형 평수로 한 19억 2,500까지 올라갔던 곳이에요. 와, 40평짜리가 19억. 자, 그런데 생각보다 18억 9천까지 떨어졌어요. 물론 거래 건수도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요, 뭐 떨어진 곳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 소폭 올랐어요. 84도. 자, 그 전월세 가격도 떨어진 곳도 있지만 소폭 상승했어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우리가 뭐를 봐야 되냐면 매매 가격 대비 전세 가격 비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흔히 뭐 전세 가율이라고 하는데, 그게 한 평균적으로 보면은 50에서 60% 사이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그 지역은 확률적으로 실거주보다도 투자 목적으로 많이 매매가 들어오는 곳이라는 거예요. 투자 목적으로 매매가 많이 들어오는 곳일수록 대출을 받아서 많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을 거고, 그러면은 대출 때문에 고평가돼서 높은 가격이 형성됐을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 금리 인상에 취약한 지역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요. 그게 실거래가에서 보인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만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높게 치솟는 거 아닙니다. 미국은 더 심해요. 미국은 어느 정도냐? 수리가 필요한 낡은 집을 하나 내놨어요. 내놨는데 이게 CNN 기사 3월 30일자입니다. 76명이 88명 중에 76명이 다 올 캐시, 다 현금 박치기로 사겠다라고 제안을 했어요. 거의 미쳤대요. 이 미친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인대. 자, 그리고 중위가격, 주택 중위가격이 작년 대비 16%나 올랐고 엄청 오른 겁니다. 16%나 올랐어요. 16%나. 미국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가지 이유가 있어요. 미국도 미국이 우리나라 주택시장이랑 달리 서브어반이 더 가격이 높고, 지금 미국이 시행 중인 주택 원리금 상환 유예제도 프로그램, forbearance 프로그램, 그리고 우리나라의 재난지원금 같은 게 우리나라처럼 포인트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현금으로 냈다 꽂다 보니까 진짜 현금으로 바로 통장에 꽂아둬요. 몇백만 원에. 예, 몇십만 원 아니에요? 몇백만 원을 꽂아줘요. 현금을. 그러다 보니까 돈이 유동성이 엄청 넘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거고,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도 hit a new record, 신기록 세웠다 이거야. 집값이. 그리고 코비드 프리라고 할 수 있는 뉴질랜드, 그러니까 코로나가 사실상 이제 종식되어 간다라고 평가받는 뉴질랜드도 집은 사지 마세요 제발 이거예요. 왜? 너무 비싸. 집이 너무 비싸. 그래서 뉴질랜드도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런 게 우리나라 기사에도 나왔죠. 저는 블룸버그 기사 원문을 그냥 가져왔습니다. 자, 이런 게 현재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집값 상승은 대부분 다 모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겪는 어떤 일종의 보편적인 상황인데, 우리나라가 특히 위험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나라 특히 위험한 이유는 GDP 대비 가계대출 비율 때문입니다. 조세재정연구원, 여기가 어딥니까? 우리 경기도 지사님이랑 한바탕 하셨던 곳이죠. 할 말을 하는 조세재정연구원이 경고를 했어요. 경고를. GDP 대비 가계대출 비율이 너무 높다. OECD, 경제선진국이라는 OECD 국가들 비교했을 때 너무 높다. 진짜. 그러니까 매우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조심하세요. 게다가 우리나라의 이 수치는 한계가 있다. 분석에. 왜 한계가 있죠? 부채긴 부채인데 부채로 통계가 잘 안 잡히는 부채가 있어요. 우리나라만 있는 고유의 제도 때문에. 그렇죠. 전세 끼고 이거 있죠. 전세 끼고 이거는 잘 안 잡히죠. 물론 확정일자 이거 받고 해가지고 하면 되겠지만, 그거 안 하고 전세 다 안 되죠. 추세가. 그리고 그 전세가 대출을 받은 전세인지 아닌지도 모르니까 지금 알 수가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한계가 있대요. 추가 분석에 한계가 있답니다. 이게 대표적인 예가 바로 전세 끼고 산 거. 그렇죠? 전세 끼고 산 것도 대출 받고 산 거랑 똑같은 개념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비가 필요하다,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KDI 4월 경제 동향이 저번 주에 나왔는데요. 자, 물가가 아주 올라가고 있어요. 물가가 쭉쭉. 자, 물가 대폭 상승. 근데 아파트 상승세는 오르긴 올랐는데 상승세가 둔화됐다라는 거죠. 다른 거에 비교했을 때 그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는 종합적으로 봤을 때 어떤 거를 의미한다? 금리 인상의 압박을 암시하는 거예요. 금리 인상의 압박. 금리 인상되면 뭐부터 타격받는다? 시중 대출금리. 대부분이 이제 시중 대출금리를 코픽스를 해가지고 시중 몇 개 은행이 변동금리로 사용하는 그 금리가 바로 영향받잖아요. 금리 인상되면은. 지금 안 그래도 시중금리는 올라요. 기준금리는 그대로인데.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오르는데. 자, 그러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가율이 낮은 그 지역은 상당히 타격을 받을 수 있어요. 아파트 가격이 장기간.
장기간에 걸쳐서. 그러면은 저는 나름의 결론을 내보자면 사업계획 승인에 오랜 시간이 소요가 예상되죠. 자, 그리고 가격 거품의 가능성이 높죠. 예, 전세가율이 낮잖아요, 생각보다. 자, 그렇게 되면 실거주 목적의 가입은 비추천입니다. 예. 만약에 그 지역에 지주택을 하고 싶다. 그 지역 진짜 괜찮은 것 같은데 그 입지가 그렇다 싶으면요. 착공 들어가고 안전하게, 물론 이것도 4, 5년 빨라야 4, 5년 이후로 보고요. 추가 모집 반드시 합니다. 지주택은 추가 모집 반드시 해요. 그 1800세대는 반드시 해요. 만약에 한다면. 낮은 전용 면적으로 수익형, 시색 차익 말고 그냥 월세 다달이 받거나 이런 걸로 목적으로 삼으셔가지고 장기 투자를 염두에 둬서 10년 이상 말하는 거예요. 장기 투자는. 매입을 하신다면 말리진 않을게요. 근데 지금 당장 실거주로 투자 목적으로 그 해당 소재지의 지주택에 돈을 투자한다? 저는 말리고 싶습니다. 이 시국에. 지금 금리 인상이 된다 안 된다, 지금 이 시국에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시국이고, 상승세는 둔화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지주택까지 들어가신다. 그러면은 꽤 위험한 모험을 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충분히 다른 지역도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지역도 한번 보시고 그때 나중에 좀 시간 갖고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